네, 아쉽게 뉴욕 증시가 반등이 무산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뉴스들이 워낙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했던 다소 좀 답답했던 꽉 막혔던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있었던 일단 재료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네. 미국 시장 국채금리 상승,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큰 폭 하락한 것은 아니고, 다우하고 나스닥은 0.1%대 하락, 그 다음에 S&P 500은 아주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는 종목별로 좀 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 그 다음에 브로드컴, 인텔, 웨스턴 디지털 등이 모두 2%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인 램리서치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3%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원세미컨덕터, NXP 세미컨덕터도 2%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철강주 뉴코가 어제 3% 상승했는데요. 인프라 건설에 자국산 철강만을 사용 권고하도록 하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은행주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트위터가 7.5% 급등을 했는데요. 머스크가 지금 주식 공개 매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급등을 했고, 사모펀드인 아폴로 글로벌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인수에 가담할지 모른다는 소식에 그런 전망이 같이 겹치면서 어제 강세를 나타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3.4% 상승했습니다.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가 0.8달러를 기록했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인 0.75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보면 이제 대출 성장으로 이익치 추정치가 상회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경제 2년 내 침체 확률 35%, 1년 내 침체 확률 15%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의 얘기는 연착륙은 쉽지가 않지만은 침체는 피한다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년 내 침체 확률이 15%로 좀 낮은 이유는 일단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가 지금 한 2.5% 정도 되는데 1년 내에 지금 2.5%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2.5% 이상 가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을 지금 5에서 6%대인데 4%대로 좀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금 4.1%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3월 이후 둔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월에 고점 기대감은 있으나 고인플레이션이 지금 장기화 우려도 지금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거 비용이 역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3월에 주거 비용이 전년 대비 5% 상승했는데 2월 대비 조금 오른 폭이 좀 가속화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실적 기대치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어닝 시즌 기대보다 좀 저조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외신에서도 봤는데 세계은행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뜨렸던데요. 네. 경쟁률이 1%포인트라는 거는 굉장히 큰 격차인 것 같은데 네. 결정적인 게 전쟁입니까? 네, 전쟁 때문에 그렇고 특히 개발도상국들 그다음에 일단 유럽 쪽의 경기를 굉장히 또 안 좋게 보고 있고 러시아하고 밀접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어제 큰 폭으로 좀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발도상국하고 유럽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게 유럽 쪽 지역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 많이 떨어뜨렸죠, 유럽 쪽은. 그쪽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계속적으로 전쟁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 예측한 게 아니라 장기화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많이 떨어뜨린 거죠, 지금? 그렇겠지요. 지금 그렇겠죠? 아직까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으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낮춘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전쟁이 끝나서 빨리 회복이 되면은 조금 나중에 되면 상향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단기적인 전망밖에 전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결국에는 지수 전망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네. 비교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변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어쨌든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경제에 대한 좀 암울한 뷰가 나왔다라는 게 좀 시장의 심리를 좀 더해시켰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어닝 시즌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뭐 전망치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측해 주셨습니다만은 간밤에 기업들 실적 괜찮았고요. 하지만 초반에 분위기가 잡아나가다가 결국에는 인플레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2.88까지 올랐나요? 네, 맞아요. 국채금리가 네. 요거를 딱 보면서 멈추더라고요. 뉴욕 증시가. 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8 후반까지 갔었는데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덜 흔들렸다. 기술주간 또 많이 안 빠졌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10년 만기 국채금리 3% 상승 뭐 기정사실화로 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먼저 지금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충격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 좀 버틴 것을 보면 3% 일시적으로 넘어도 그냥 단기적인 이슈에 끝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반도체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한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네.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지수보다 좀 더 하락폭이 커가지고 좀 반등폭이 좀 강하게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봐주시는 게 맞으십니까?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종목들도 괜찮아가지고 맞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예. 마이크론도 한 1.5% 상승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 반도체 주식 다 좋았는데 역시 뭐 기술적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될 것으로 밤에도 보고 있고요. 영역에서 버텼다. 예. 네네. 만약에 나스닥이 돌아서면은 오히려 반도체 주식이 제일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서면은 가장 먼저 움직일 거는 반도체다. 그렇다고 지금 선취매할 타이밍은 아닌가요? 선취매도 괜찮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관련주들. 예. 아직까지 시장 조금 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저는 나스닥 지금 더 이상 뭐 많이 빠질 것이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다지 국면으로 좀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신 거는 금리가 3% 찍어도 어느 정도 버틸 거라는 시각이시기 저는 때문에 그렇게 보고 맞습니까? 있고요. 뭐 네. 기술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일단 여기서 버텨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어제 짧게는 한 14,100 정도, 네. 14,000원 나스닥 14,000 정도는 한번 타진을 해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남은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8월장의 멘트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도 뭐 에너지하고 비료 가격, 식품 가격 요 세 가지가 가장 지금 결정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요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에너지, 비료, 식량, 그렇죠? 네. 유가는 이미 좀 어떻게 보면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가 또 많이 천연가스 올랐죠. 어제 뭐 예. 지금 최고치로 올랐는데 네. 천연가스가 글쎄 뭐 개별적인 그거 이슈를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보지는 않습니다. 뭐 상승 초기도 아니고 거의 뭐 좀 올라봤자 뭐 솔직한 얘기를 여기서 뭐 더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오르다 내리다 뭐 등락 과정 반복할 것이다. 유가는 그냥 하단이 한 80달러 후반 그러니까 한 88, 9달러 상단 한 110달러 이 정도로 그냥 박스권 당분간 좀 보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식량위기에 대한 멘트는 전문가님 생각 어떠세요? 어제도 뭐 연상 가는 종목들도 국내 증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식량위기 요거는 현실화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개별적인 봐야 재료를 됩니까? 봐야 되겠죠. 그런 주식에 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네. 재료를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시장 전체에 뭐 이게 뭐 식량 가격이 뭐 우리나라 증시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뭐 미국 시장도 뭐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너무 우려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국면, 타진하는 국면,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과연 반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가 더 네. 중요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뭐 이거 인플레를 잡으려면 아까 얘기하셨던 게 임금 상승률도 조금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임금 네. 상승이 되면서 서비스 물가도 이제 같이 끌어올리는 계속적으로 네.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으로 좀 계속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 계속적으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임금 상승률이 많이 오르면서 미국의 지금
주거비, 렌트비죠. 렌트비가 뭐 가령 예를 들면 1년 전보다 월세가 뭐 한 40% 50% 이상 뛰었다. 아, 많이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임금 상승이 계속 되면서 그 정도 가격도 지불할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맞물려서 뭐 같이 인플레이션이 서비스 물가까지 같이 끌어올려서 당분간 인플레이션 하향 그러니까 뭐 고점은 찍었지만은 뭐 장기간 안정으로 들어가서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있어요. 체감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데 맞습니다. 렌트비로 많이 네. 나가서 팍팍한 건 여전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보고 예. 어 겉으로만 인플레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예. 뭐 소비하라고. 임금 상승이 결국에는 뭐 모든 것을 다 끌어올린다. 뭐 주택 가격 상승, 임대비, 뭐 음식료, 뭐 서비스, 네. 뭐 전부 다 끌어올린다. 뭐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종목 얘기도 조금 저희 나눠볼까요? 트위터하고 또 매수가 많이 몰렸더라고요. 테슬라가 20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상하이 공장도 재개하겠다고 네. 지금 벼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도 주가가 좀 맞물려 있고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이슈가 많아요. 테슬라 어제 한 1.9%, 2% 가까이 상승했는데. 올랐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테슬라하고 트위터 주가가 어제는 같이 상승을 했는데 네. 저는 테슬라 주가랑 트위터 주가랑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조금 회의적인데요. 어제만 좀 이런 네, 현상이 어제만 조금 그런 나타났고. 경향이 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 각자의 방향 어떻게 보세요, 주가를? 글쎄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 한 뭐 1,100달러, 뭐 저번 정고점에 한 1,200 좀 1,200달러 넘었는데 1200 슬라 갔죠. 결국에는 그 정도 오면은 계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물량을 팔아야 되지 않나. 결국엔 지금 계속 이제 트레이딩 권역으로 좀 보고 있어요. 뭐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실적 잘 나오면 1200 슬라까지는 지금 박스권 상단 다시 한번 도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한번 한 1,150달러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근처까지. 결국에는 뭐 한 1,000달러 밑에서 오면은 좀 사보고 좀 위로 올라오면 좀 팔아보고 계속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뭐 트위터 어떻게 일론 움직일까요? 머스크 발언에 따라서 네. 그냥 일희일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는 뭐 사모펀드까지 뭐 같이 동참할 것이라면 얘기하면서 아폴로인가요? 얘기하는데 뭐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주식 공개 매수 가능성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지분을 어느 정도 고점 되면 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또 어떤 속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뭔가 좀 시끌시끌하게 하고는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또 트위터에 지연 사격을 하겠다, 또 인수하겠다라는 쪽도 또 다른 쪽도 등장하고 있어가지고, 사태 흘러가는 거는 조금 더 추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국내 증시는 박스권 예상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전문가님? 네. 하단은 어느 정도 하방은 있는데 네. 예, 상승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번 주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국면에서 조금 올라가는데 과연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 될지 한 2,750, 60이 될지 아니면 네네. 조금 못 미쳐서 또 어느 정도 상단이 좀 내려올지는 좀 네.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박스권 하단에서는 주식 좀 사도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 살까요? 박스권 하단에서? 어렵습니다. 뭐 순환매인데 제가 어제도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주 좀 보자고 계속 이제 저번 주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품이요?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현대위아, 뭐 현대오토넷, 그다음에 만도, 화신 뭐 이런 주식들이 저번 주서부터 좋았어요. 정말 싸죠?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차트 모양도 괜찮고 저는 계속적으로 좀 이번 반등 과정에서는 이쪽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쉽게 안 꺾일 거다. 뭐 지금 일부 좀 많이 올랐다고는 보고 있는데 하지만 꺾이는 과정도 어느 정도 시간 두고 꺾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특히 어제 현대위아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네.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잘 유심히 또 체크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전문가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밋밋하게 좀 마감이 됐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에 의해서 등락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 보합권의 마감 그리고 종목들만 조금 튀는 종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대목은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 3%를 돌파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노이즈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최현주 전문가의 시각이고요. 국내 증시로 돌아본다면 답답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좀 긴 안목에서 좀 싸게 모아나갈 수 있는 주식들 많이 찾고 계실 것 같은데 포커싱이 되는 게 자동차 부품 쪽이라고 합니다. 차트 그리고 실적 부분들 이런 거 잘 확인해 보시면서 저점 매수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